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1회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농해남팀 배은정, 김다희, 김수원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동기들로 이루어진 팀이고 현재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관에 공부하다 보니까 평소 주변 환경을 유심하게 살펴보는 편이에요. 특히 학교 앞처럼 저희 생활 반경 주변은 더욱이요. 그러던 중에 학교 선배들이 예전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가했고 이후에 주민들과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꿈을 실현시켜볼 기회를 엿보면서 제11회 마을 만들기 공모전 공지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정 대상지로 해보려고 살펴봤었는데 3명 다 잘 모르는 대상지들이 많아서 이거를 한 곳 한 곳 답사를 가봐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대상지를 모색하던 중에 학교 정문 인근에 전농 19역이라는 장소가 공모전의 대상지 조건에도 알맞기도 하고 또 저희 3명 다 익히 알고 있는 장소여서 전농 19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도시설계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3명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대상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지정 대상지가 아닌 자유 대상지여도 3명 다 잘 알고 있고 또 접근성도 좋은 대로 하자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초기에 저희가 대상지 답사를 갈 때나 주변 정보를 알아볼 때나 여러모로 시간 단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대상지 설정 기준이 서울시 내 소재의 5만 제곱미터 내외의 정비구역 해제지역이었습니다. 앞서 하구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예전부터 눈여겨온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마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가 부재했고 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역 일대를 조사하던 중 마침 전농 19역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그 구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상지를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인근에서 대상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거점을 물색하고 입지와 공간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설정하고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수상작들과 타 지역 도시재생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검토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상지 분석을 실시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학 동기가 된 지 이제 작년 기준으로 5년, 지금 6년 차여서 서로의 강점들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진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갈등은 따로 딱히 없었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나 뭐 전농해남이라는 팀 이름을 정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가위바위보도 하고 사다리 타기도 하고 투표도 하면서 나름 공평하게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상지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주민 인터뷰와 대상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5-6번 정도 갔고요. 밤에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밤에는 한 번 갔습니다. 로드뷰로는 물론 30번도 넘게 갔습니다. 네, 사실 대상지가 저희 2017년도에 학교 수업을 통해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행했던 주민 인터뷰를 다시 살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차례 공무원들이랑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오래된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질문지를 작성했고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전을 할 때에도 코로나19가 심해지던 상황이어서 물론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보고할 사항이나 그런 중간 점검을 할 때는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2일 공모 영상을 보니까 한 팀에 최대 5명을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없었어서 저희가 몰랐는데 올해는 집합금지가 있다 보니까 5명이 한 팀이면 팀원분들끼리 이제 식사도 밖에서 해야 되고 답사도 가야 되고 카페에서도 해야 할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점에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팀을 꾸리시기 전이시라면 4인을 최대로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건데 이 코로나19라는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과 마을 만들기라는 좀 공동체, 커뮤니티 이렇게 뭉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반대되고 대립되는 개념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접점을 찾아서 공모전에 녹여내는 것도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인프라와 지역 커뮤니티 강화는 마을 만들기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선 주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워낙 크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도 굉장히 많고 건물 수명에 따라 주거 인프라 개선은 갈수록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개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더 멀어지고 더 우울해지는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 인프라 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강화가 제12회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을 만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회, 1000회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현실적인 해결책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저희도 처음에 공모전을 시작했을 때는 감을 잡기 위해서 전년도 수상작들을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1회 작품을 유심히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출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12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